이제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될지 그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관광과 결합되는 시장 활성화 전략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도 문화와 시장이 결합이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되었냐면요, 기존 상업시설, 즉 소매하는 시설, 물건을 판매하는 시설로서는 전통시장이 너무 낙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낙후된 시설이 오늘날 소비자들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거에 조금 맞추기 위해서는 시장과 문화를 결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오게 된 것이 문화 관광형 시장이었는데, 즉 방향은 맞습니다. 그게 문화와 시장을 결합해야 된다는 방향은 맞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장에 잘 맞느냐, 시설과도 잘 맞느냐, 아니면은 상인들의 생각과도 잘 맞느냐, 이것을 잘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활성화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 관광과 결합이 되는 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식품 시장을 주력으로 해야 됩니다. 전통 시장은 무엇보다도 식료품을 구입하는 주된 시장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활용품들, 을 파는 시장이었지, 브랜드를 브랜드 매장이 직접 모여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날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시장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식품 시장인데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PB 상품을 전통시장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시장 안에서 모여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PB 상품을 개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PB 상품이라는 것은 제조업체에서 상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통업체, 즉 전통시장과 같은 이런 업체에서 상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부를 전주 남부시장에서 팝니다. 콩나물도 팝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에 두부에 특별한 브랜드가 없어요. 그 브랜드가 있다 손치더라도 소비자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전주 남부시장에 와야만 살 수 있는 두부, 전주 남부시장에 와야만 살 수 있는 콩나물, 이렇게 즉 남부시장 상표의 콩나물을 만들어야 되고 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남부시장에서만 파는, 특정의 시장에서만 파는 상품들을 남부시장이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무엇을 파는지를 알 수 없는, 브랜드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 소비자들에게는 잘 맞지를 않습니다. 특히 남부시장에서 개발한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남부시장이 책임을 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의 PB 상품,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얘기하는데 유통업체 상표라고 합니다. 유통업체라고 하는 시장도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 기능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로 음식점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남부시장에 꽤 있습니다. 한 7, 8개의 식료품 판매 업체는 주로 도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대량으로 요식업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매 업체들을 조금 규모화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점포를 규모화를 해서 조금 지금 너무 영세합니다. 10평, 20평 정도의 규모의 그런 점포를 임대 또는 소유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점포를 규모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본금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건 자발적으로 상인 스스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좀 내부 인테리어도 개선하면서 좀 도매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점포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은 먹거리 품목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전주 남부시장에도 먹거리 품목이 몇 개 있습니다. 단지 그 품목만 활성화하지 마시고 다른 메뉴를 개발해서 그거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상품도 물론 공산품도 구매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먹거리, 우리 고유의 먹거리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와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문화입니다. 이 문화 음식과 소매가 결합되는 그런 전통시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 관광자원과 결합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전주 남부시장은 인근에 풍랑무늬를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아주 좋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관광지와 관광지에 오는 방문객들을 전통시장, 즉 남부시장으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끌어들여야 될 건가? 끌어들여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음식물 이외에는요 다른 살 것이 별로 없어요. 주로 전주시에서 시민들이 구입한다면 도매로 식자재를 띄어간다든지 또는 생선이라든지 또는 간단한 우리 먹거리 식품들을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이 와서 구입하는 형태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으로 온 방문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된 소매업체와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대화된 소매업체 어떻게 파느냐? 소매업체가 현대화된 소매업체가 뭐냐? 그러면 전통시장은 현대화된 소매업체가 아니냐? 예, 아닙니다. 이미 그 소매업체의 발전 단계상 상당히 지나간, 즉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의 그런 소매업체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 소매업체, 현대화된 소매업체라고 하면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파는 것을 똑같이 전주 남부시장에서 판다고 하면은요 누가 이쪽으로 오겠어요? 남부시장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좀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이쪽에 와서 보면은 서로 아는 사람들, 서로 얼굴도 알고, 우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서는요 판매원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계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형태지만은 전통시장에 와서는요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와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모임의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잠시 우리가 소매업체의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테일,
그러면은 소매업이라는 것입니다. 리테일 1.0, 2.0, 3.0, 4.0. 지금 현재로는 3.0에서 4.0으로 넘어가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전주 남부시장은 리테일 1.0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지금 리테일 4.0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1.0을 4.0으로 바꿀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을 4.0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4.0을 우리가 보면은요, 아마 상인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옴니 채널 해가지고, 옴니 채널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와 또는 점포, 현장에서 점포를 방문해서 판매하는 것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유통구조를 옴니 채널이라고 합니다. PC,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등으로 구입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오늘날 이쪽으로 거의 많이 와 있습니다. 리테일 4.0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확산, 플랫폼, 즉 쇼핑몰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되는데, 우리 남부시장에 쇼핑몰 없죠. 근데 그것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상인들이 일치 단합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죠. 그 다음에 전통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가상점포 운영, 바로 이겁니다. 전통 소매업이 우리 남부시장인데, 이게 업체들이 온라인 가상점포 운영도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죠. 즉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파는 방식으로는 조금 갈수록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지금 리테일 3.0을 잠깐 볼까요? 1995년부터 아마존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전자상거래가 주력인 시장이 3.0입니다. 지금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리테일 3.0에도 가지 못하고 있고, 대형마트 2.0이 대형마트인데, 대형마트에도 밀리고 있는 거의 슈퍼마켓 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1.0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화된 슈퍼마켓은요, 거의 대형마트, 즉 리테일 2.0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점포들을 주로 1.0이라고 하는데, 이 1.0에서 4.0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의식의 전환이고 상인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현대화된 소매업체와는 다른 것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면은 아이쇼핑만 할 뿐이지 뭔가 특별한 볼거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오면은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시선은 조금 낙후되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보여줄 거리가 있다면 그 보여줄 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건 내가 판매하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고객들은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이 시장에 올 만한 볼거리, 즉 또는 즐길거리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통시장을 현대화해도 대기업에 의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또는 아울렛, 복합쇼핑몰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즉 시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체험학습이나 이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체험학습은요, 주로 아동들,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 학생들이 시장에 와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매 업태를 경험하고 또는 와서 요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체험을 하게 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못 하거든요. 이게 전통시장인 이 전통시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이 전주 남부시장에는 요리교실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일정 금액을 내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본인들이 자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다가 직접 자기가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바로 요리 자체가 문화이거든요. 그런 문화와 물건 판매는 소매가 결합된 그런 차별화되는, 즉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할 수 없는 것, 그거를 강조해야 되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물건 가격이 비싸도 대형마트로 가고 백화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쪽이 편리하거든요. 오늘날 소비자들이 편리성을 추구한다면 절대로 전통시장에 오지 않습니다. 뭐를 추구해야 전통시장으로 오겠느냐? 이건 바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화된 소매업태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의 도입, 이거 빨리 홈페이지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홈페이지는 이미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 남부시장에 홈페이지도 있는데 방문도 누가 아직도 잘 안 읽는다고 거기서 물건 파는 기술도 물건 파는 그렇게끔 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결제 수단도 거기서는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것이, 특히 오늘날 코로나19가 지금 급성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이런 때일수록 온라인 쪽, 즉 비대면, 얼굴을 보지 않고 판매하는 것, 그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품 구입을 위한 쇼핑몰, 이 쇼핑몰만 구성해갖고는 안 되죠. 바로 배달 앱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직접 상인들이 배달할 수도 없어요. 그쪽에다가 뭔가 택배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데 이 택배 요금이 이것도 또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을 살 때 택배비로 다 지불할 수도 없고, 그랬다면은 뭔가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지금 이미 대기업에 의한 산업 구조, 배달 앱은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배달 앱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배달 앱, 우리 전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배달 앱을 스마트폰에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미 배달 앱까지 다 있어요, 수준이. 그런데 상인들은 이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에게 따라가야 되지, 소비자가 상인들에게 맞출 수는 없는 문제죠. 그 다음에 핀테크의 도입, 한참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전통시장 안에서는 현금으로만 사야 되는 그런 문제, 지금 오늘날 소비자들에게는 맞지를 않거든요. 오늘날의 소비자들은요 전부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페이, 삼성페이, 제로페이 이런 거 사용하는데, 전통시장 안에서는 도대체가 핀테크, 이런 페이를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테크를 결제할 수 있게끔 빨리 구입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점포 하나하나가 할 수는 없고요.
상인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배달 앱을 개발하고 핀테크를 도입하고 쇼핑몰을 구성하는 데에는요, 이 상인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은요, 이것만을 수행해주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이 있어서 전주 남부시장에는 상인의 사무실 건물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 좋은 거에 이것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행정에서 마련되어져서 상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입되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4.0, 리테일 4.0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O2O 마케팅 전략. O2O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오프라인 점포에 방문해서 그 물건을 보고 확인하고 사는 것.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 구매, 이걸 O2O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대기업의 브랜드 매장들 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요, 인터넷으로 전부 주문도 없고요, 또 가서 직접 자기가 그걸 확인하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은요, 인터넷으로 콩나물을 볼 수도 없어요. 두부를 볼 수도 없어요. 생선을 볼 수도 없어요. 배수도 볼 수가 없어요. 다 인터넷으로 보고 현장에 와 내가 보고 사야 되겠다. 아,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런 거다. 이걸 와서 현장에서 보고 사는 거고 가격도 다 알고 옵니다. 그런 정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O2O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소비자의 흡입자입니다. 시장에 살으려면 젊은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상인들도 젊어져야 되지만 소비자들이 젊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 소비자, 즉 20대, 30대의 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당합니다. 펑펑 지갑을 열거든요. 그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나도 그거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를. 이렇게 마인드가 형성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있는 대로 하다가 내가 나이 들어서 못 하게 되면은 나 이걸로 끝날 거야.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내 이 직업을 안 물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다면 전통시장의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요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나이가 좀 드시고 그랬더라도 O2O라든지 청년 소비자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배달 앱이라든지 핀테크, 실제로 해보면요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미리부터 나오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앞으로 경쟁, 업태의 경쟁력에서 백화점이나 또는 대형마트들 또는 아울렛들 또는 전 시간에 얘기한 H&B, 올리브영과 같은 그런 업체 또는 편의점과의 경쟁에서도 자꾸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형마트에 가서 판매하는 기법을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편의점에 가보시면 알아요. 편의점에서 안 파는 게 없어요. 거의 지금 편의점은 한 2,000에서 3,000가지 정도를 팔고 있어요. 대형마트는 4만에서 5만 가지를 팔고 있는 거거든요. 전통시장에서 파는 것이 거의 편의점이나 또는 대형마트에서 거의 다 팔고 있어요.
안 팔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쌀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갈퀴 뭐 이런 것은 안 팔겠죠. 그 다음에 일부 철물 같은 거 또는 대장간에서 파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안 팔 뿐이죠. 웬만한 것은 다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우리 상품을 올리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결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핀테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바로 배달할 수 있는 앱, 배달이 연결돼야 상인들이 배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앱 구조를 형성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로 자꾸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도 마인드가 우리가 저런 걸 도입해야 돼. 저런 거 빨리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행정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지원을 하더라도 시설을 지원하고 얻어고 하는데 지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쪽에 즉 소매 기법을 현대화하는 데에 마인드를 둬야 돼요. 실제로 파는 것은 쇼핑몰이 파는 겁니다. 쇼핑몰이 파는 거기 때문에 대면으로 고객 서비스라더니 이런 것은 배달을 빨리빨리 한다는 거지 뭐 친절 이런 거는 웹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의 변화, 즉 생각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야 될 것이 활성화의 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 관광과 결합되는 시장 활성화. 문화라고 하면은 인간이 무언가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리도 문화고 모든 게 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문화입니다. 네. 그 문화 관광이라고 하면은 저 남부시장은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죠. 고객을 흡수해서 뭐를 팔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분이 여기에 와서 음식 위에는 살 것이 없다. 이러면은 활성화 되기 어렵죠. 그 관광객들을 호주머니를 열어야 되는데 여기가 음식적 이해는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화된 소매업체와는 차별화가 돼야 되는 방향. 현대화된 소매업체, 편의점, 대형마트 또는 뭐 기업형 슈퍼 이런 아울렛하고는 브랜드 매장과는 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데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달앱 또는 온라인 쇼핑몰의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쇼핑몰, 배달앱, 핀테크, 결제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상인들 못하니까 행정이나 국가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강의는 전주의 그 상권 현황,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진행되어져 왔는가, 시설현대화에서 경영현대화, 경영현대화에서 다시 문화 관광과 결합되는 그런 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전통시장과는 조금 상인들의 의식구조와는 좀 잘 어긋나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활성화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방향이라고 했죠. 첫째, 문화와 결합이 되는 것. 두 번째, 현대화된 쇼핑 업태에서 수행할 수 없는 무언가가 즉 문화와 결합이 되는 것. 백화점이나 저 대형마트는 절대 문화하고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가네들은 문화교실이라는 거죠. 교육시키고 하는 거죠.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통시장에는 실질적인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그런 문화가 결합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 세 번째로는 온라인 쇼핑몰을 빨리 도입해서 결제 수단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